일단은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에 들러서 찍은 사진인데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소명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게 소명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 예전에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돌봐야 되는 이 지역에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어디 가서 술을 먹다가 사진이 찍혀가지고요. 얼굴은 벌게가지고 맥주잔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그 사진이 노출돼가지고 보도가 되니까 언론에 해명을 하기를 네. 술잔을 입에 댄 건 맞는데 술을 목젖으로 넘기진 않았다라는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네, 근데 누군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하다하다가 정치인들이 온갖 그 변명을 다 늘어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제 하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인이 박혀 있는데 굳은 살이 박혀 있는데 검사들이 그랬을 때는 또 이제 검사들도 99만 원 불기소 세트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정치 검찰 검찰의 정치 이것도 이제 신물 나잖아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까지 이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분노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뜯어보겠습니다만 저는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 해가지고 여기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장소는 어디인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한 다리만 건너봐도 여기를 몇 번 가봤던 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옮기자면 여기가 지금 단란주점이냐 룸사롱이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언론이 본질이 아닌 걸 지적하는 일간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종 유흥주점이냐 2종 단란주점이냐 네. 접객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됐고요. 여기를 가본 사람이 그냥 룸사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본 사람들이 이 직위원 문제되는 직위원 부장판사 문제되는 그 논란의 그 장소. 장소를 어. 다녀본 사람들이 아. 몇몇 법조인들이 여기를 직접 가봐서 아는데 여긴 그냥 룸사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연한 난 사실이에요. 이거를 자꾸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언론이나 이 직위원 판사나 공범인데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다 시옷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뭐 이름도 바꿔가지고 시옷 뭐 무슨 망인데 룸사롱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전제해놓고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럼 룸사롱 가가지고 기념으로 사진 찍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룸사롱 가가지고 본인 돈으로 안 내고 그냥 뭐 먹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숨기려고 하지. 하물며 그 사진 찍은 거 아내분이 알아봐요. 안 찍거든요. 이런 데를 가가지고 사진 찍는 바보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네. 근데 이거를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정말 한탄스러워가지고 국민을 무슨 바보로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디테일한 건 더 앞에 더 얘기하실 거니까.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디테일이 사실 궁금하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에디터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종 유흥주점이냐 2종 단란주점이냐는 그건 이제 본질이 아니에요. 이종 단란주점으로 해놓고 접객원을 소위 외주에서 데려오는 업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가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단란주점입니까? 룸사롱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가봤는데 거기 룸사롱이던데? 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은 직위원을 커버치거나 직위원의 해명을 알뜰살뜰히 실어주는 지읒일보가 있더군요.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좀 약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네.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심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유흥업소가 1종이냐 2종이냐 따져가면서 거기를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룸사롱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참 그래요. 이 직위원 부장의 해명을 보면 정말 일반화 오류는 시키고 싶지 않으면 저도 50대 남성이잖아요. 네. 50대 남성이 오랜만에 온 후배들을 만나서 술은 안 마시고 밥만 먹고 그들끼리 술 먹는다는데 자기는 그냥 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룸사롱으로 옮겨간 자리에 모르겠습니다. 그 지읒일보에 따르면 룸사롱이 아닌 그 카페에 간 다음에 라이브 카페처럼 라이브 요새더라고요. 카페로. 근데 와, 진짜. 간 이후에 거기가 만약에 룸사롱이나 이런 불편한 자리, 뭔가 지적당할 소지가 있는 자리였다라면 왜 술 안 마시고 그냥 가요? 오랜만에 지방에서 오는 후배들인데. 이상하죠? 당연히 같이 자연스럽게 술을 마셔야죠. 그게 너무 이상하고요. 그래서 뭐 일반화 오류라는 거를 저는 뭐 좀 범하고 싶진 않긴 합니다만, 제 평생 살면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저렇게 나란히 해서 사진 찍는 경우가 있었던가. 정말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많이 어색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소명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차해요. 그러니까
후배들 밥을 사주기 위해서 갔는데 술 같이 하자고 갔다가 술은 안 먹고 바로 나왔다. 근데 이제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은 찍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은 저 박영식 에디터님하고 양절 변호사님께서 그 업계의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네. 취재를 통해 네, 들어보니까 네. 참 그렇죠. 네. 그렇게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네,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렇게 특정 언론 통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쪽에 이제 뭐 대법원 행정처이쯤 되겠죠. 여기에다가 해명한 내용을 특정 언론에서 단독으로 파악한 것처럼 해서 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언론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카바치는 모습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이제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 보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내용으로 보면 상당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뭐 내용은 내용대로 보는데 이게 특정 언론 통해서 이렇게 해명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계속 주목해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이제 지기현 판사 말고 옆에 있는 두 명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냐 이제 후배라고 이제 워딩을 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이게 중요한 대목인 그냥 것 같아요. 후배가 아니고 저 의미는 법 쪽에 있는 후배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 선생님? 쪽 후배들. 법조계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법조계 후배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변호사인지 이런 것에 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따져서 그럼 결제를 누가 했고 총 금액은 얼마인 거고 그러면 뭐 이게 부정청탁 방지법에 위반이 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직무 관련성까지 있어서 뇌물이 되느냐 이런 걸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본인은 국민들에게 본인의 재판장에서 판사로서 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전혀 얽히지 않았다.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다라고 했는데 덜컥 나왔잖아요. 거기서 신뢰가 깨진 겁니다. 이게 법조인들 사고방식 비슷하게 법조항 위반이 어떤 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 따질 필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법의 가장 큰 근간은요. 법조인들도 그거를 간혹 무시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법조문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가장 큰 원칙은 신뢰의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법의 대원칙이에요. 우리끼리 약속이잖아요. 법이라는 게 결국에. 그 약속의 전제를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술을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것도 저는 그러니까 술을 아예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한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뭐 접대를 네. 안 받았다 내지는 뭐 돈을 내가 놨다 앞에 한 이런 게 말이 아니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달을 뺀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였다라면 그리고 지읒일보 얘기처럼 그냥 카페였다라면 왜 술을 안 먹어요? 후배들이랑 먹어야죠. 오랜만에 봤는데. 그 2주 전에 우리 제작진께서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돌려보시면 돼요. 분명히 지기현 씨가 해명을 할 건데 네. 그런데 가서 접대를 받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러다가 우스꽝스러운 해명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기억합니다. 하면서 예. 지기현 씨가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오늘 다 한 거예요. 가긴 갔으나 술은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네.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저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읒일보의 보도 행태.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이고 여기에 뭐 피아노, 기타,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어서 룸사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일반 음식점으로 걸어놓고 거기 가서 도박판을 벌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보도하는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판이 도박판이 될 수도 있고 떡볶이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 식기도 있고 요리할 수 있는 집기도 있고 했다고 해서 그 보도하면 그 도박한 사실이 감춰집니까? 아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지금 네. 지읒일보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예약제라고 하잖아요. 네. 예약제. 예약제. 예약제니까 당연히 정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의심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지금 지역에서 법조계 후배들이 올라왔는데 1차, 그러니까 우리가 1, 2, 뭐 3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냥 밥만 먹고 갔다, 저녁만 먹고 갔다,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통 올라오면 선배가 다 사주거나 네.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누가 계산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접대 의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방의 법조계 후배라고 하니까 만약에 변호사라고 하거나 로펌의 변호사고 혹시 판사보다 벌이가 낮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차는 내가 샀으니까 2차는 네가 사라. 이거 제가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거를 제가 다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저기 보통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보통 네. 남자들끼리 술 먹으면요. 좀 돈이 적은 쪽이 1차 싼 걸 내고요. 돈이 많은 쪽이 뭐 약간의 그 묵시적인 룰이라고 할까요? 예. 야, 맥주는 네가 사라. 뭐 이러면서 야, 밥값 내가 낼게.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의심스러운 거. 이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업주가 문 닫고 튀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문 그렇죠. 닫혀 있다고 텄다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문을 닫아놨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처럼 라이브 카페고 이종 단란주점이라서 전혀 그런 업소와 다른 거가 증명이 된다면 왜 문을 닫아요? 그렇죠.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막 의혹이 되고 취재가 들어가고 골치 아픈 문제 터질 것 같으니까 지금 임시로 폐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충분히. 누가 믿어요? 지금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뭘 이걸 잘 알아서 설명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의심하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 경찰서랑 구청이 이 업소 이제 청담동에 있는 이 소재 업소를 찾았더니 영업 중단 사태라서 현장 점검이 불발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디터님 말씀대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영업 중단한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또 드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온 얘기인데 예약제로 운영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거는 평상시에 보통의 경우는 닫혀 있는 상태로 밖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네네네. 저도 이제 나름 취재를 해본 결과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네네.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너무 설명 잘한 것처럼 음식점이라고 해놓고 도박만 벌이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게 굉장히 공공이란 비밀이었고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지역 주변이 이런 종류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약이라는 것도 진짜 우리가 어디 뭐 진짜 어떤 식당 같은데 몇 시 예약하듯이 그런 건 아니고 미리 전화 한 통 정도 해서 뭐 장을이 있냐 몇 명 간다 이런 정도의 예약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문 닫은 이유는 단순해요. 아니 아무리 암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비밀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은 비밀인데 거기 기자들 찾아오고 카메라 들이대고 하는데 거기 업소 입장에서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지금 애꿎은 업소 하나 직영 부장이 문 닫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설령 저는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는데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절차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잠시 영업을 중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맥락도 좀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실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영업을 잠시 중단함으로 인해서 강남 경찰서나 구청 그리고 대법원의 이 현장 감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고 감찰을 한다라는 거, 현장 점검을 한다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조언을 누구한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괘씸한 겁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SNS에 이제 지규현 판사 해명 소식이 들리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해명이라며 보도한 내용은 거짓말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쌍따옴표를 딱 붙여서 지기현 법조인과 룸에 갔다. 이건 일단 뭔가를 알고 있는 쪽에서 요게 핵심이다라고 힌트를 남기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온갖 물음표가 지금 이제 번복돼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물음표는 2023년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는 민주당이 콕 집은 2024년 8월이라는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8월이라고 노정면 원내대변이나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의혹은 제기를 했을 때는 이 사진을 제공한 사람이 일자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특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23년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기현 판사가 1차 자리를 샀다고 하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거 증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제
직위원 판사 쪽에서 특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의혹 제기한 시기와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물음표를 붙였다고 보고요. 지방법조 후배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했고 후배가 사진 찍자 했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라이브 카페에 있는 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이 물음표가 달려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혹 제기한 본질과 다르다 혹은 더 의심된다 라고 해서 물음표를 붙인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중간 정리한 쌍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올 팩트입니다. 직위원, 법조인들과 룸에 갔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죠. 법조계 아니, 법조 이거 후배들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기사 헤드라인으로 따지면 이렇게 헤드라인을 야마를 소위 잡은 거죠. 노정면 언론이 출신이자 네, 저게 사실이잖아요. 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기자 생활을 오래 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딱 뽑았습니다. 코터로 더블 코터로. 더블 코트. 네, 그건 이제 누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보자의 말을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건 노정면 원내대변인하고 직접 얘기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보자의 얘기를 정리한 걸 수도 있고, 이 지금 위에 이 페이스북 글에서 물음표를 제기한 거,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의 해명이라고 나온 것들을 다 하나하나 부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정리한 것이죠.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네.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판사의 주장을 다 하나하나 탄핵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뭐냐? 이 사건의 본질은 이거다. 아까 저 양절 변호사님도 무슨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다고 한 것이 부정됐다라고 한 그 말씀하고 이 부분이 사실상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전화가서 노정면 의원이 아무래도 다른 종류의 증거들을 더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싶어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 글 중에서 중간 정리라는 단어가 중간 정리라고 했잖아요. 네. 중간 정리는 앞으로 나갈 끝이 게 있다라는 아니에요. 거고요. 네. 그런 노정면이 저거를 국회에서가 아니라 개인 SNS에 올리셨어요. 면책특권 포기하고 얘기한 겁니다. 아.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오. 그렇잖아요. 맞네요. 아,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SNS에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올리셨을까? 그렇진 않겠죠. 이 중요한 네, 시기에. 그럼요. 예. 그냥 오늘 제가 이 직위원 판사 건과 관련해 가지고 네. 저의 실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보 나는 평소에 삼겹살하고 소주만 먹고 갑자기 나 지인들한테 그 삼겹살하고 소주 사줄 사람도 없어 알잖아 하다가 네. 제 핸드폰에서 사진이 나온 거예요. 아. 여보 근데 미안한데 이거 진짜 거기 단란주점인데 가서 사진만 찍고 나왔어. 나 술 안 마셨어. 이렇게 하면은 아내 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절대 안 믿죠. 웃기지 마. 네. 죽을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늘 아래 덮으려고 합니까? 아, 너무 와닿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누군가의 아내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화가 여보 나 나는데요? 그런 데 가가지고 접대받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삼겹살하고 소주만 먹어 하다가 이제 와이프가 휴대폰을 보다가 딱 했는데 이 사진 뭐야 나온 거예요. 제가 여기 거기다 어디야? 대고 이거 그냥 내 그날 삼겹살에 소주 애들 사주고 2차 가서 사진만 찍고 나왔네. 내가 그걸 말을 못했다. 이거 믿으세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죽어. 이제 한번 죽어보자 이거예요. 이제 휴대폰 포렌식 한다고 와이프가 어디 사설업체 네. 맡긴다고 합니다 이제. 배용재 에디터님 상황극이 아닌 것 같은데. 경험 아니에요 혹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 에디터님 잡고 싶지 않고 이 직위원 부장판사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이 진실을 파헤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 뉴스 오늘 여기까지고요. 1타 정치의 박영식 에디터님,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님,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